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 박사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자, 그제 저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했지요. 네. 근데 뭐 대화 내용은 다 보았고 신문에 나왔으니까 뭐 다들 아실 거고. 문제는 뭐 그 짜놓은 판처럼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이 소통을 강조하고 취임 초에 얼마나 소통했습니까? 박 정권을 불통하고. 근데 문 정권이 기자회견을 몇 번 했는가 보니까 지금 신년 기자회견 2번밖에 안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깜짝 지금 놀랐습니다. 나도 한 4번은 했나 생각했었어요. 알려지기는 예. 3번으로 알려졌는데 예. 그게 3번이 아니고 2.5번이라고 2.5회. 한번 비행기 안에서 0.5 비행기 안에서 했으니까 아르헨티나 갔다 오다가 누가 12월에. 그렇게 박찬종 변호사. 박찬종 변호사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것은 저 KBS 김현정 예. 기자하고 예. 특별 대담한 거. 예. 그건 뭐 기자회견은 아니죠. 기자회견은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로. 특정 언론사하고 한 거고. 예. 그리고 이번에 국민과 네. 대화 이건 뭐 언론하고 한 게 아니고 아주 중구난방 팬클럽 무슨 잔치가 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소통에 정말 소통은 잘할 것이다. 예. 또 임기 초반에 예. 상당히 그 어떤 공감 능력 국민들의 예. 어떤 여론이랄까 또 국민들의 민심의 공감 능력 정치적 공감 능력 민심의 공감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참 그 5.18에 어려움을 당했던 분 안아도 주고 또 뭐 이렇게 세월호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를 모셔가지고 그 아픔들을 달래주기도 하면서 아, 저분은 정말 민의를 존중하는 정말 본인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도 했고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대로 하겠구나. 취임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반대했던 나를 찍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특히 언론과 관계에서는 무슨 중요한 이슈들이 있을 때는 내가 바로 기자실에 가서 기자들한테 직접 설명도 하고 기자회견도 자주 갖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 보세요. 그 사람 뭐 저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저도 그래, 평가는 하지만 봅니다. 예. 그러나 언론에 대하는 것은 보면은 본인이 뭐 자기한테 불리한 기사를 쓰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다 페이크 뉴스라고 뭐 자기한테 좋게 쓰는 팍스뉴스 이런 것만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엄청 자주 나가죠. 기자한테. 아니 기자들하고 무슨 행사라든가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백악관 들락날락 할 때 기자들이 바로 물어보잖아요. 비행기 탈 때도 물어보고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한 거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든 싫든 또 바르든 안 바르든 국민들이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대처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주는 거예요. 네, 충분히 만들고 있죠. 네. 그거 이제 그 판단들이 또 그 행태들이 저는 아주 미국 대통령답지 않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언론에 대한 자세 그건 언론을 통해서 바로 국민들한테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국정의 방향을 전달을 해주고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갖는데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하고는 접촉을 안 해요. 그래서 물론 그분이 뭐 달별은 아니기 때문에 기자회견 할 때마다 별로 평가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이게 식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제가 하나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우리 같이 맨날 앉아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도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어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뭐 모든 것을 깊이 있게는 안 가더라도 머릿속에 꿰뚫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뭐 굉장히 난해하고 구석에서 아주 작은 문제를 묻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현안이 된 문제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물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 박사님이나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잘 된 건 잘 된 대로 또 설득을 필요하다면 상대를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논쟁을 하더라도요. 그런데 대통령쯤 돼서 허구한 날 결재하고 보고받고 결재하고 보고받고 방향을 끌고 가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그거를 기자하고 간의 대화에서 정상적인 형태의 토론이 뭐 안 될 정도라면 전 솔직히 말하면 국가의 지도자가 토론을 못할 정도면 보고하는 거를 이해를 하겠느냐. 기자하고 대화가 안 될 정도면 밑에서 보고했을 때 줄 알고 끄떡이냐 아니면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거냐 아니면 대충 그냥 다 사인해버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는 몇 가지만 챙기는 거냐. 저는 그게 진짜 궁금해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 어쨌든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예. 뭐 대통령이든 뭐 거기 비서관이든 참모들 예. 간에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나오고 예. 또 다 고시도 합격을 하시고 네. 또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다 또 졸업도 다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보다도 더 훨씬 그냥 뭐 이렇게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예. 훨씬 더 좋은 어떤 지적 역량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동안 많은 경험을 쌓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있고 비서실장까지 했어요. 예. 또 제야에서 인권 변호사도 또 하셨어요. 예. 그리고 당에 와서 국회의원도 하고 당 대표도 해서 정치도 많이 예. 이제 경험을 했어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소통에 있어서 가장 잘할 걸로 예상했던 분이 소통이 가장 안 되는 불통 대통령으로 이렇게 2년 반 만에 변해버렸을까? 예. 그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권초에 보였던 그런 소통의 능력 또 본인이 말씀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 이런 것만 지금 지켜도 모든 국민들이 임기 초반에 그런 높은 지지율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기자회견도 안 해. 그러니까 다 궁금한 거예요. 그게 뭐만 놔둡니까? 마타도 오고 흑색사전. 전부 이런저런 그냥 시중에 유언 비어만 지금 놔돌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 비어들도 놔돌아요. 심지어 지난번에 모친상과 관련해서도 뭐 유언 비어가 지금 나돌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아니 본인의 출생지 또 부모와 관련된 이런 유언비까지 이렇게 놔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과 대화 시간에 이런 유언비가 놔두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 설명을 좀 하던가.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입 딱 다물어 버리고. 딸에 대해서도 온갖 이야기가 나오고 네. 뭐 사이 아들에 대해서도 나오면 그런 것도 본인이 내 딸이 이렇다는데 내 사이가 이렇다는데 말을 하고 또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세금 내어서 하는데 딸을 경호하려고 경호원이 12명이나 태국에 가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도 왜 그래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좀 하고 그야말로 소통이면 대통령 앞에서 싫은 소리를 누가 뭐라고 묻더라도 일반 국민이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게 소통이지 형식만 뭐 짜고 치고 이렇게 부드럽게 묻고 부드럽게 답하면 그게 소통입니까? 국민과의 대화도 각본 없는 뭐 드라마를 쓴다든지 제가 보니까 각본을 다 짜놨던 것 같아요. 300명을 16,000에서 300 뽑았는데 300명 뽑는 것도 그렇고 또 뭘 말할지도 적었고 아니, 오늘 지금 한번 보세요. 질문자 17명이 질문했는데 4명이 벌써 문하고 구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뭐 어디 젊은이들하고 만난 그 광화문에서 그 저기 맥주 마시는데 마실 그 나타난 애가 저기 저 신림동에서 공시 뭐 준비하던 애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무슨 저 어디 집 청와대로 들어갈 때 그 무슨 사진 같이 찍었던 그런 사람도 나오고 얼마 전에 그 중소 영세 사업자인가요? 네. 그분도 뭐 얼마 전에 만났다는데 뭘로 또 나옵니까? 어쨌든 예.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볼 때 정말 대통령이 또 이런 이 대화도 특히
이런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카메라가 많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것은 상당한 숙달된 능력과 그런 질문에 테크닉이랄까 요령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좀 가이드도 해주고 뭐 시간도 제한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데 그냥 그런 것은 그냥 내버려 둔 거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슨 김어준이도 그랬다든가 오직이야 도태기 시작 같더라 그런 평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박예민이도 그러고 내 같으면 안 했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문이 정말로 문한테 비판적인 유튜버나 패널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 자 나한테 물어라 내 다 밖에 이런 정도의 그야말로 대담성이나 자신감이나 또 당당함이 없으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겁니까? 어디서 말입니다. 문파 무슨 모임에서 다 싸그리 동원회가 온 것 같은 사람들 앉혀놓고 그딴 식의 그걸 하면서 국민과에 대하라는데 그건 또 좋아요. 한 번씩 뭐 저거 팬들 불러다가 저거끼리 팬클럽 쇼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기자들하고 저렇게 대화하기를 싫어하고 만나서 답변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래서 저는 청와대 참모들이 무슨 스크럼을 짜고 언론과도 이렇게 차단하고 외부와의 그런 접촉도 차단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뭐 방향이랄까 이런 걸로 그냥 대통령을 옥죄는 거 아닌가. 과거에도 내시 정치라는 게 제일 나쁜 겁니다. 사실은 뭐 지금 참모들이라는 게 과거의 역할로 보면 내시 비슷한 역할들이거든요. 지근거려서 이렇게 보좌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부패하면은 중국도 대부분의 황제들이 황관 정치하면서 망해버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 예를 들어 지금 저희들이 청와대 출입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그 무슨 기자실 폐쇄하고 지금 하면서 그렇죠, 청와대 그렇죠. 본관도 못 가고 지금 그럴 겁니다. 무슨 전화를 해가지고 뭐 특별히 이렇게 약속이 되지 않은 한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을 한테 바로 어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석 이상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언론과의 접촉이 아주 제한돼 버렸습니다. 가급적이면 또 비판적인 언론을 안 만나요. 혹시 또 이 얘기했다가 무슨 잘못된 또 불리한 어떤 뉴스가 나갈까 해갖고 안 만나다 보니까 소통이 언론과도 안 돼요.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그냥 기자실에서 청와대 이제 본관은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 비서들이 있는 그 행정동 거기 걸어갑니다. 그래갖고 수석 방에도 들어가고 뭐 문 열고 들어가서 야 그 비서들한테 뭐 수석 계시냐 해갖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A를 안 갖추는 건 아니지만 여론을 언론들이 꼭 기사만 취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중의 여론을 아주 전달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싸우기도 하고 저만해도 많이 했어요. 수석들하고. 아니 뭐 엉뚱한 소리하고 그냥 시중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깜짝 놀 때가 많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진짜. 저희들은 그냥 뭐 여기서 있다 보니까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학자들이란가 전문가들도 많이 듣지만 정말 밑바닥 얘기는 못 듣는데 언론에서 그런 역할들 지금 다 차단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모들이든 무슨 비서관이든 기자실에 와갖고 춘추관이라고 하죠. 거기 와서 발표한 것만 적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거기에 우리 때만 해도 한 20, 30명뿐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각 언론사에서 한 40, 50명 나오지만 거기 나와서 상주하는 기자는 또 일진이라 해갖고 위에 있는 사람 뭐 아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 30명뿐이 안 됐는데 지금은 몇백 명이 가 있다고 그래요. 그 등록만 하는 사람도. 그 많은 기자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대통령의 뜻이라든가 정치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 그 기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한테 어느 참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언론은 그건 아니거든요. 저도 뭐 여기 나와서 우리 뭐 보수 인사들 듣기 싫은 소리도 마구 하잖아요. 언론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도 전 뭐 노태우 대통령 시대로 나가고 그랬는데 대통령한테 다 했어요. 아니 노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전에 당 대표 오실 때 저 모릅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하다 할 정도로 얘기하고 뭐 수석들이라든가 무슨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그냥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게 다 약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무슨 폼 잡으려고 그러는 예, 겁니까? 예. 나라의 방향, 예. 또 정치의 방향이 제대로 안 갈 때는 언론이 그런 글로서도 써도 하지만 또 쓰지 못할 예. 그런 어떤 상황적인 측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사의 또 예. 입장도 있고 그럴 때는 또 말로라도 전달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기능도 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만큼 사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노출이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은 문재인을 본 적도 없어요. 노무현 뜬금없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예. 여기도. 그래서 노무현 되고 난 다음에 수석으로 데리고 올 때까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사람 데려다 네. 놨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비서실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야기해 본 사람들도 적었어요. 다만 존재감 없는 좀 그래도 설치는 친노들 중에 좀 점잖은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또 했죠. 인상 자체가 예, 뭐. 참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언뜻 보면 그랬죠. 요즘은 그렇지도 않더만.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정치를 하던 사람 중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없죠. 그러다가 이제 정권 끝나니까 본인은 뭐 거의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조상이 났어요. 상이 났어요. 그때 상주처럼 이렇게 왔지만은 이명박한테도 깍듯하게 하고 그야말로 뭐 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죽음에 의혹이 제기돼도 뭐 그거 아니다고 맞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 이 사람 몸을 사리는가 하는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던 사람이 2011년 딱 되니까 슬슬 말에 몸 풀더니만 딱 만들어가 통합해서 거의 뭐 손학규를 그냥 뺏어 먹다시피 해서 후보됐지 않았습니까? 업어치게 해버린 거죠.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한때 한국당에서 지난 2012년 총선 때 저보고 문재인하고 붙으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망한 적장의 오른팔을 네 가지 나서서 두들겨 잡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했어요.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이길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게 예의도 있고 제가 볼 때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딱 대통령이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다가 TV 토론 나왔을 때 사람이 좀 어눌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눌변이고. 눌변이고 어눌하다. 예. 그랬는데 가끔씩 이념적인 이야기를 할 때만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한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갖고 당선되고 청와대 들어갔고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소통 이야기하고 국민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고 난 뒤에 하는 거 보면 역대의 대통령 중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작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처음이잖아요. 그죠?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첫해 15번을인가를 예. 했더라고요. 수시로 한 거죠. 안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했고 사과도 많이 했잖아요. 뭐 DJ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중에 45번인가 했어요. 예. 그럼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러네요. 1년에 한 10번 이상으로. YS도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죠. 예. YS가 평소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 사람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기자회견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역대 대통령들이 하다 보면 사과를 굉장히 국민 앞에 카메라 앞에 서서 죄송합니다는 사과들을 다 많이 했잖아요. 자, 기자도 안 깔끔하게 만나. 사과를 했죠. 예. 늘. 잘못된 거 있으면은 예. 뭐 과거 YS DJ는 물론이고 뭐 MB도 그렇고 심지어 다들. 박근혜 전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도 사과도 몇 했어요. 차례 몇 눈물을 차례 흘리면서 했죠. 사과를 예.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 그런데 왜 사과도 안 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또 기자들하고도 대담도 안 하고. 네, 소통을 안 해요. 그리고 모처럼 한다라는 게 저런 식으로 짜고 침판 비슷하게 해서 그걸 소통이냐 홍보하려고 들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 붙여서 야당하고도 소통을 안 해요. 만나기는 몇 차례 만났는데 그렇게 만나는 것은 그냥 밥 먹고 마는 것이지 깊이 있는 얘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일대 여럿이 만나면은 그냥 거기서 의례적인 얘기하지 예. 말하자면 정치 현안을 놓고 깊이 있는 그런 얘기는 못 하거든요. 서로 또 그럼요. 상대편에 예. 다 이해관계가. 예. 그러면 1대1로 만나서 과거에는 영수회담이 뭐 여러 당이 있으면은 한 당하고 뭐 하고 한국당도 플러스 알파. 또 다른 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해야 해요. 지난번에 저 예산안 시정연설 때 국회에 왔었죠. 거기에도 이제 그 각 당 대표
또 대법원장을 비롯한 뭐 삼부 여인인가요? 와 있을 때도 그때도 황교안 대표가 아주 내가 볼 때는 점잖게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그 시중에 그런 여러 가지 그때는 이제 조국 사건이 한참일 때니까 그런 여론에 좀 귀를 기울이시더라든가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대답 안 하고 대법원장 보고 딴 얘기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국회에 왔으면 국회에서 이제 그 연설하러 가기 전에 이제 기빈 대기실에 가서 이제 한 1, 20분 이야기하고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험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격적이도 안 합니다. 그럼 황이 뭐 평소에도 깍듯한데 문한테 거기서도 얼마나 깍듯했겠어요. A를 잘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그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예, 저도 뭐 민심을 이렇게 잘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서로 예의를 갖춰줘야 이게 뭔가 마음이 통하고 같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돌아서서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그래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야당과도 실질적인 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김한길 그 당시 대표 됐을 때 시청 앞에서 단식했지 않습니까? 단식했죠. 단식하고 오랫동안 한복 입고 당시 농성하다가 이제 영수회담 한다고 갈 때 수염 기르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 이만큼 다 적었잖아요. 자기 할 말을. 그래가 대통령 앞에서 읽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위적이고 소통 안 한다 했지만은 그때 야당 대표가 그때 뭐 옷을 가지고 코스프레 뭐 이야기도 했지만은 그 단식하던 사람이 그 자세로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그대로 자기 할 말을 다 읽었어요. 왜? 단식을 하고 있으니 당에서 대통령 만나러 갔으면 그 자리에서 야당 대표가 뭐 각을 정확하게 세우고 각오를 보여줘야 대표직을 해먹지 안 그러면 쫓겨날 판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듣기도 하고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장면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뭐 지난번에도 오당 대표 불러서 뭐 한 2시간인가 뭐 이렇게 2시간 반인가 했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 아무런 진전된 내용도 없고 물론 뭐 그 형식 자체가 모친상에 대해서 문상으로 와준 데 대한 뭐 답례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처럼 대통령과 오당 대표들이 만났으면은 그 현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안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가 돼야 하는데 그래서 야당 대표들끼리 싸움만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또 정동영 대표가 쓱 또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갖고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자기가 무슨 대변인을 하던 사람 폼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게 또 알리고 뭐 하는 게 그것도 모양새는 안 좋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그냥 만났다는 형식 그건 소통이 아니죠. 그러려면은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또 개별적으로도 꼭 필요하면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그 펠로시 하원 의장 와갖고 막 앞에서 트럼프한테 해대는 거 보세요. 야당 대표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왜 못합니까? 공화당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마치 황제가 속국이나 그 다음에 제후 이런 사람들을 불러갖고 거느리고 회의하듯이 지금 문희 야당 대표를 거느리고 하는 회의 모습이 딱 그런데 근데 저 사람이 가장 본질적으로는 자기 당의 사람들하고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추미애 대표가 2년간을 꼬박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되게 당 대표 5, 6개월이 수명인데 2년을 했는데 단 한 번도 독대를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야당 대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집권당 대표라도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든지 어떤 정치 현안이 있을 때 좀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게 있어야 그게 대통령이지 완전히 황제 아닙니까? 황제. 제왕이에요? 과거에요. 그리고 그 참모들도 지금 전부 왕으로 모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DJ가 대통령을 할 때 그분은 뭐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고 봐요. 장관이 갔다가 제가 나중에 이 국무회의 끝나고 따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독대를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래요? 그럼 끝나고 와요. DJ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DJ가 밑에 지시에 이제 비서가 와서 모시고 가가 둘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해난이 이런데 이거 이래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관이 누구 뭐 총리니 뭐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통령 앞에 이거는 이래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거나 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인사나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게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 네. 예? 그 JPO가지만 그 사람은 제가 만나서 몇 분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참 소탈하고 허심탄회하더만요. 어지간한 이야기해도 기분도 안 나빠요. 전에 DJ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비서관 했던 분 한 분 얘기를 들으니까 대통령이 뭔 일이 있으면 관제로 비서를 바로 부른대요. 네. 뭐 수석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그 바로 담당 연락하더라고요. 예. 오락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퇴근했을 때 관제로 예, 불러가지고 예, 예. 또 얘기도 듣고 저도 대통령한테도 뭐 직접 뭐 그런 게 있었지만 그때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뭘 하나를 좀 그 현직에 있을 때 좀 비판하는 그런 세게 썼어요. 예. 옆에 있는데 우리 고부장한테 전화하라고 하시네. 네. 그래갖고 아마 그 대통령 집무실 밖에 나와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 비서실장이. 네. 대통령이 많이 섭섭해 하시고 혹시 뭐 말하자면은 오해가 있었다 한다면은 충분히 말하자면 나한테 설명을 하고 한다. 대통령이 비서실장한테. 그럴 정도로 언론하고도 그러니까 그런 만큼 감수성이 있는 것이죠. 어떤 정치부장이 칼럼을 썼다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다 읽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사실은 이런 건데 몰랐으니까 비서실장이 직접 정치부장하고 통화해가지고 오해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전화하라고 한다고. 나 직접 전화 받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람을 쓸 때도 본인이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사람한테 저한테 제가 뭐 민주당 옛날에 들어간 영입 때 들어갈 때 3명이 찾아왔습니다. 권력 실세 3명이. 근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3명이 차례대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민주당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직접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은 정치를 한 것도 아닌데 3명을 보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과연 지금 과거에 MB가 대통령 할 때 안가에다가 당의 실세들 다 불러가 술잔 돌리면서 폭탄주도 먹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 MB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에게 정당은 뭐냐? 그야말로 지금 뭡니까? 대리인 하나 정철인가 이래 앉혀놓고 당의 지금 대표는 이해찬이는 문하고 한번 독대나 한번 하는지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뭐 취재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는 거의 원로고 당의 국회의원들을 불러가 지난번에 뭐 하도 안 만난다니까 밥 한 끼 먹었고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시로 당을 불러서 의논하고 당정 협의를 갖다가 자유롭게 하고 또 당이 청와대에 뭐라 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아니다 조국 잘라라 말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조국 국면에 당 대표부터 전원이 나서서 편드는 꼬라지 안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당정이 일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떤 난관을 극복해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일이 아닌 게 있으면은 과거 제왕 앞에서도 아니 됩니다. 그럼요. 하고 지부상소를 하잖아요. 도끼를 메고 가서 예. 내 목을 치세요. 하는 그런 결기가 집권당 내에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집권당이지. 그게 제대로 된 정권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주 11대부터 국회를 나갔었고 정당이라고 생겨서 거의 다 출입을 해봤는데 또 우리나라에 거목이라는 분들도 다 과거에는 이제 집에 가서 주로 식사도 같이 하면서 취재를 했기 때문에 뭐 아침 저녁으로 같이 식사하고 거기서 뭐 얘기도 하고 뭐 그래봤는데 저는 과거에 민정당 시절에도 이렇게 안 했죠. 이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때도 할 얘기를 다 했어요. 예, 그리고 술도 많이 예. 먹고 많이 예. 어울려서 대통령하고 이야기도 엄청 예. 했죠.
그 시절에 그 군인들이 주로 당도 다 정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군 출신들이. 예. 저 같은 사람 그 아주 피레미 기자 아닙니까? 가가지고 권정달 누구 무슨 권익현 다 그 유명한 사람들 예. 아니에요. 날고 기던 이충구 앞에 가도 그냥 보통 국회의원들도 저 벌벌 때 나는 그런 거 없었어요. 가서 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지금 뭐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이해찬 대표도 뭐 국회의원 요즘 기자들도 하도 많아서 그런지 뭐 물으면은 그냥 그런 거 묻지 마세요 하고 딱 가버리고 무슨 예. 위에서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치가 당내 소통도 안 되고 당청도 소통도 안 되고 당정청도 소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도 소통도 안 되고 그야말로 문의 뜻이 뭐냐 하니까 그걸로 그냥 알아서 기니까 얼마 전에 제가 임종석이가 정계 은퇴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참 이미 비서실장까지 하면서 한때는 권력의 실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일단 밀려나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제 얼마나 서름을 받았으면 본인이 종로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암시했는데 아무도 아무 말을 안 하고 누구도 교통 정리를 안 해주니까 이미 기다리다가 지쳐서 저래 됐다고 내 보거든요.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패배한 패배했죠. 거죠. 그 이해찬 대표까지도 임종석이가 이제 불출마 뭐 이제 정계 은퇴했다니까 나도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 그 전에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그러니까 저는 예. 뭐 이 임종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임종석의 그런 호남파가 부산파한테 완전히 밀렸다고. 밀린 거죠.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 나올 때도 조국을 비롯한 그 부산파들이 예. 말하자면 호남파를 밀린 견제를 거죠. 했고 임종석이는 원래가 이제 호남 아닙니까? 호남이죠. 거기다가 예. 지금 이낙연까지 그래서 호남에 밀렸죠. 강력한 예. 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임종석이가 국회 또 더군다나 지금 50명에서 뭐 70명까지 뛰고 있다는 예. 그 청와대 출신들 그걸 끌고 들어가면은 최대 개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조국 때문에 저는 밑보였다고 봅니다. 전에 언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누가 조국에 대해서 뭐 좋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닌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뺐다가게 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예. 젊은이들한테 좀 희망을 줘야. 예. 그러니 이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됐을 것이고 이게 X 때문에 됐다고 완전히 이렇게 끝된 거 아니고 그걸 들었겠죠 흘러서 그러니까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임종석도 저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살려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비 오니까 정계 은퇴한다라는 헛소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 한마디 더 붙이면은 뭐 어제 대담에도 내가 열을 좀 냈습니다만은 이런 대통령과 이런 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야당이 저렇게 질의멸렬 거기다 자중질환 네. 또 뭐 김세현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당내에서는 개혁적인 성향의 예.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그걸 당 쇄신, 당 회생의 어떤 돌파구 그럼요. 좋은 전기로 삼아야 하는데 그것도 다 무산시켜버리고 중진들이 나서갖고 완전히 매도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상을 그냥 차려놓은 것도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도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독재보다 더하게 여권 내부에서도 독재를 해도 거기에 끌려가고 빌빌 싸고 있는 거는 그보다도 더 멍청한 야당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리얼미터 또 어떤 패널들은 조작미터라고도 합니다만은 저는 안 믿습니다만은 여기 어떻게 보니까 또 민주당하고 한국당 간에 전에 지지율 격차가 0.9%인가 때까지 접근했는데 요 근래 또 갑자기 전에 많이 차이가 나던데 한 확 6, 7%로 걸려붙죠. 확 예. 붙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뭐 또 느긋한 모양이 뭐 벨벨 일을 데리고 하고 노는 거예요. 데리고 노는 겁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진짜 제대로 상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그게 저는 열불이 납니다. 예, 오늘 정말로 이 독재로 가는 여권 내부의 이야기 그리고 그보다 더 멍청해서 그걸 이렇게 용납해주고 있는 야권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